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주제이긴 합니다만 2026년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슈와브 US 디비덴드 에거티 ETF, 흔히 SCHD라고 부르는 이 ETF가 2026년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지금 이걸 들고 있거나 새로 고민하는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그 판단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6년에 SCHD는 대박을 기대하는 자산이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전체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중심축에 더 가깝고, 배당이라는 현금 흐름을 바닥에 깔아두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게 해주는 역할에 충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게 단순히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는 생각보다 답답할 수 있고, 또 어떤 국면에서는 존재감이 꽤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까지 함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026년에 SCHD를 왜 계속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왜 중간에 내려놓는 사람이 나뉘는지, 그리고 그 갈림길이 어디에서 생기는지에 대한 기준 하나는 분명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방향의 투자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에 SCHD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시장의 공기를 먼저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국면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시 치솟는 국면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시장은 늘 불확실하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불확실성의 강도가 조금씩 달라질 뿐입니다. 2026년을 앞둔 지금은 이 불확실성이 한 번에 터지기보다는 서서히 쌓이면서 투자자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쪽에 더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성장주, 특히 기술주 중심의 랠리는 이미 한 차례 큰 파동을 만들었고, 그 이후로는 무작정 달리기보다는 숨을 고르는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꺾였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태죠. 이런 환경에서 배당 ETF, 특히 SCHD 같은 퀄리티 배당 ETF는 항상 애매한 위치에 놓입니다. 오를 때는 느리고 빠질 때는 덜 빠지는 자산이라는 평가를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평가가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자산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SCHD를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성장 ETF와 같은 잣대로 평가합니다. 올해는 얼마나 올랐는지, 시장 평균을 이겼는지, 다른 ETF보다 성과가 어땠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면 2026년에 SCHD는 10중 8구 실망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SCHD는 구조적으로 그런 경쟁을 하도록 설계된 ETF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ETF는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모아놓은 상품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이상 배당을 지급해왔고, 그 배당을 유지할 수 있는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현금 흐름과 수익성이 함께 뒷받침되는 기업들만을 골라 담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고배당 ETF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보수적인 퀄리티 필터가 강하게 걸린 상품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가 2026년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생각해보면 답이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2026년은 성장주가 다시 한번 크게 달릴 수도 있고, 반대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 해입니다. 중요한 건 어느 한 방향으로만 쭉 가기보다는 중간중간 흔들림이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SCHD는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는 않겠지만, 계좌를 들여다볼 때 마음을 덜 불안하게 만드는 역할은 비교적 충실히 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SCHD는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해도 되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단기 가격에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정해진 주기로 점검해야 하는 자산에 더 가깝습니다. 연단위 혹은 리밸런싱 주기 정도로 큰 흐름만 확인해줘도 충분하지만 아예 잊어버릴 성격의 ETF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3월 리밸런싱은 2026년에도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SCHD 같은 배당 ETF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을 떠올려보면 시장이 너무 좋을 때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계좌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을 때는 배당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다가 변동성이 커지거나 이미 많이 오른 자산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비로소 이런 자산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SCHD는 기대 수익률보다도 심리적인 안정감과 더 깊이 연결된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이 ETF를 들고 가는 경험은 숫자보다도 계좌를 바라보는 내 마음 상태에서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2026년이라는 해가 많은 투자자들에게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몇 년간 이어진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급격한 자산 가격 변동을 겪으면서 이제는 수익률 못지않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한번 크게 오르는 자산보다 크게 무너지지 않는 자산의 가치가 다시 평가받는 시점이 찾아오곤 합니다. SCHD는 바로 그 지점에서 역할이 분명해지는 자산이고 2026년은 그 성격이 드러나는 해가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 SCHD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섹터 구성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SCHD를 막연히 배당 ETF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같은 특정 섹터에 상당히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2026년의 SCHD 성과가 단순히 금리나 배당, 트렌드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섹터를 보면 유가가 급등하는 국면에서는 SCHD가 생각보다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가가 급락하거나 에너지 기업들의 현금 흐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면 방어형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SCHD가 의외로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이슈나 정책 변화 혹은 특정 기업의 실적 부진이 겹치면 이쪽 비중이 높은 ETF는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ETF는 단순히 가격만 보는 자산이 아니라 해마다 어떤 성격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 자산에 가깝습니다. 성과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지금의 SCHD가 여전히 내 포트폴리오 역할에 맞는지 정도는 정기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월 리밸런싱은 단순히 비중을 조금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수 구성 자체가 다시 한번 재정렬되는 과정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지만 재무적으로 버틸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오고 반대로 배당은 유지하고 있지만 현금 흐름이나 수익성이 흔들리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섹터 비중이 예상보다 크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리밸런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리밸런싱 직후의 분배금이나 단기 가격 변화에 반응하기보다는 앞으로 몇 년간 SCHD가 어떤 성격으로 움직일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에너지 비중이 늘었다면 육아 사이클에 대한 민감도가 커졌다는 뜻이고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비중이 늘었다면 경기 둔화 국면에서의 방어 성격이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보면 SCHD를 들고 가는 분들 중 만족도가 높은 분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걸 수익률 1등 자산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매년 일정 수준의 배당이 들어오고 큰 위기 상황에서도 계좌가 무너지지 않는 완충제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2026년에 SCHD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성장 ETF와 비교해서 성과를 재거나 단기간에 얼마나 올랐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2026년에 SCHD는 계속해서 아쉬움만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ETF가 나쁜 게 아니라 기대가 어긋난 경우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에 SCHD를 접근할 때 이걸 하나의 독립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보기보다는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역할로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미 성장 ETF 비중이 높고 계좌의 변동성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SCHD는 꽤 좋은 균형추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 흐름이 이미 충분하고 더 공격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굳이 SCHD 비중을 늘릴 이유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라는 게 늘 그렇듯 정답이 있어서 그걸 따라가는 게임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이라는 환경 속에서 SCHD가 어떤 자산인지 그리고 내가 이 자산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두는 것만으로도 중간에 흔들릴 확률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덧붙여 보겠습니다. SCHD는 타이밍을 재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룰을 지키는 자산에 더 가깝습니다. 2026년을 앞두고 이 ETF를 가지고 가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당이 들어오는 시점이나 단기 흐름에 흔들리기보다는 일정한 주기로 점검하고 리밸런싱 시점에만 구조를 확인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